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하도낙서와 금화 호역 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도낙서는 이미 이제 설명을 한 건데, 하도의 본체 운동이 낙서의 변화 운동으로 하도에서 낙서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면서 좌표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는 하도고 이게 낙서죠. 그러면 하도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생생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근데 하도 낙서를 보니까 이게 거꾸로 목국, 토, 토국, 수, 수국, 화, 화국, 금, 금국목으로 상극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전체 그림을 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화와 금이 위치가 서로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렇죠. 그냥 편히 그냥 보면 요 세 개는 모양이 똑같은데 위치가 요 두 개 화하고 금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화호역이라는 건 금과 화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금화호역이라는 하도의 금의 위치와 화의 글자가 위치가 서로 바뀌면서 좌표의 변화가 생겼다 이 얘기예요. 자, 정위치의 물체가 맨 처음 회전 운동을 시작하면서 먼저 구심체와 축은 일정한 축을 고수하나 구심체와 축, 이거는 요 구심체 토와 이 목화를 그 축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좌표를 그대로 고수하나 상체는 위치가 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상체 위에가 바뀐단 말이에요. 요 두 글자가 하도고 낙서 두 개를 보면 그 얘기예요. 정역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 동북이 고수, 이 서남이 교통. 정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동북은 고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서남은 교통, 서로 바뀐다는 뜻이죠. 이게 그럼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죠. 그 동북은 그대로 있고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남쪽이니까 서남은 바뀐다는 이런 뜻이죠. 이게 자, 기 무형인 자기에 속하는 동북은 고수되고 리 유형인 물체 운동에 해당되는 서남은 상호 교역이 돼서 금화유역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숫자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16수, 27화, 38목, 4고금, 50금 이건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금수의 합이, 숫자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14 더하기 6구니까 20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넣으면 28, 37이니까 이쪽도 20이죠. 이쪽이 20이고 이쪽이 20이고 가운데가 15죠. 그래서 합이 55가 되죠. 그러니까 20 균형이 잡혀 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이제 금수 20, 15에서 균형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 도와봐요. 1637이면은 이게 합이 얼마 돼? 17이 되고 이쪽은 이 7에다가 15에다가 24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얼마가 더 많아요? 8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8인가? 8이 더 많아지죠. 이쪽이 8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위쪽이 더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밑에보다. 그러니까 20대 20이 돼 있다가 16대 24가 돼 버리니까 이게 기울어지죠. 위에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물체의 경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후천으로 와서. 그래서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게 후천에서 금화교역에 대해서 이게 기울어졌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구심체에 있던 10은 없어졌죠. 여기 있던 10이 없어졌잖아요. 낙서에 가서는. 그래서 여기는 55고 여기서는 도와주면 얼마예요 이게? 45가 되죠. 그리고 두 개 합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없어진 10이 어디로 가느냐? 10이. 이거는 북극성의 부심적으로 가서 지구와의 자장인력을 형성해주고 있다. 근데 참 이게 이 10이 북극성에 가는지 증명을 해 보일 수는 없어. 근데 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의 금화 교육의 변화를 보고 균형이 깨져서 이 지구축이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지구는 팔수가 더 많은 금목의 편으로 기울여서 23.5도의 경사도를 이룬다. 변화의 현상과 그 원인이 드러나는다. 왜 변화가 생기냐? 이런 변화 때문에 금수가 바뀌어서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금목이 팔수가 더한 이유로 지구와 달과의 인력, 다른 금기예요. 관계가 형성돼서 이 지구는 토로 보고 달은 금으로 본다고 그랬죠. 지구는 기토로 보고 지구는 기토로 보고 달은 유금으로 보는 거예요. 유금, 달.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면 이게 무슨 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배라는 글자가 돼요. 배우자,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하고 지구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달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경사도가 생겨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달 때문에 지구가 기울어져 가지고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서 뭐가 생기냐면 사계절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학도 나오는 이유가 사계절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버리면은 이게 정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역. 똑바로 섰을 때 지구가. 이게 이제 모 종교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게 똑바로 서는 때가 온다. 근데 이제 어느 세월일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습권 인력으로 기상을 변화 온갖 변화를 이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이 하는 역할이 지구의 수권, 물의 이런 메커니즘을 달에 의해서 작용이 되죠. 그러니까 밀물썰물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이라는 건 뭐냐면 달에 가지고 달력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이 조수간만차를 보기 위해서 음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금화호역지리가 무엇인지 인체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금화호역이라면 금하고 불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금은 우리가 앞에서 오행 공부할 때 금은 폐라고 그랬어요. 화는 심장, 수는 신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 신장이면서 혈액이에요. 목은 간장이면서 혈관이다.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는 건데, 호역이라는 것은 교환된다는 뜻인데, 무형이면서도 영양이 되는 공기에 있는 각종 원소, 특히 산소.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죽죠. 그렇죠? 이 산소는 코를 통해서 폐에서 혈관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폐에서. 그러니까 이 공기라는 거는 무형이에요. 보여요? 공기가 산소가? 안 보이죠? 무형이죠? 근데 피는 유형이죠. 보이는 거죠. 근데 폐는 금이고 혈관은 뭘로 봤어요, 지금? 수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금이 뭐를 생해줘요? 금생 수. 그러니까 폐에서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고 산소를 교환해 주는 게 어디냐면 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금생수라는 거죠. 이거는 금생수. 자, 그런데 그래서 금생수의 역할로서 청혈, 깨끗한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어디에요? 심장은 오행으로 뭘로 보는 거예요? 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폐와 심장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금화교육이. 폐는 금이고 심장은 불이거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사는 메커니즘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음식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음식물을 볼 때 유형적인 음식물은 식도, 위, 소장, 문맥, 혈관, 간장을 거쳐서 조성된 혈액이, 혈액 속에는 영양분이 들어가 있죠. 혈액 쪽에는 이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에 유입해서 삼천판을 통과하여 좌심실로 옮겨졌다. 세 개의 폐동맥을 거쳐 폐로 흘러 들어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거는 이제 해부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화는 음식물을 뜻해요. 근데 토로 가는 거는 소화기관으로 가고 소화기관에서 다시 이게 폐로 가는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건데 코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 O2와 만나 가스교환을 마치고 청열이 된 피는 폐정경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을 통해 전신에 공부. 이거는 심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자, 유형, 무형의 혈액소가 혈액을 통해서 폐와 심장에서 상호 교환되는 거예요. 지금. 폐와 심장에서 공기와 혈액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교환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가장 중요한 폐기물과 이 영양분이 서로 교환되는 장소가 폐하고 심장이라는 거죠. 금화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보면요. 요게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대정맥의 정맥. 동맥은 나가는 거고 정맥은 들어오는 겁니다. 심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온몸에서 쫙 돌다가 지저분한 피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일로. 그럼 우심방에서 요 삼천판을 통해서 우심실로 가죠. 우심실. 그럼 우심실에서는 이번에는 폐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폐로 가는 거예요. 폐로 가서 폐에서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와 산소 교환하죠. 그래가지고 깨끗한 피가 다시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폐 정맥으로 들어와요. 이번에는. 들어오는 건 정맥이거든. 그러니까 폐에서는요. 동맥은 깨끗한 피인데 폐는 정맥이 깨끗한 피야. 반대입니다. 그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옛날에 그런 게. 그래서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좌심방에 갔다가 2008에 가서 좌심실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대동맥으로 가서 전신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를 설명하기 위해냐면 폐와 심장에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서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금화 교역의 역할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주 보는데 사실 이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금화 교역 또는 금화 호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대충 겉핥기식의 설명밖에 안 된 거예요.